이제 대칭행렬, 반대칭행렬, 삼각행렬, 대각행렬, 단위행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칭행렬이라는 것은 트랜스포즈 매트리스를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과 똑같아지는 경우, 그럴 때 시메트릭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의 트랜스포즈한 것과 A가 같으려면 어떤 식의 매트리스가 생겨나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A라는 매트리스를 A11, 12, 1n, 21, 22, 2n, n1, n2, nn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놈이 트랜스포즈한 것과 똑같아지려면 무슨 말이냐면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행과 열을 뒤바꾸는 거였죠. 그러면 1행에 있는 성분이 트랜스포즈 시켰을 때 1열과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행과 1열이 이쪽에서 생각하는 1행은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1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같아지려면 여기가 1, 2, 1n과 같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생각을 해봅시다. 2열에 해당되는 요 파트가 2행에 해당되는 요 파트가 트랜스포즈 시켰을 때는 2열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놈은 2부터 시작해서 2, 3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2, 3이 되고 여기는 2n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 A라고 하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게 이쪽하고 같아야 되고 이쪽 파트가 같아져야지 이런 식으로 단계 대칭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하고 A가 같으려면 그걸 보고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스퀘어 시메트릭이라는 거는 A의 트랜스포즈를 시켰을 때 마이너스 A와 같아질 때 반대칭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삼각 행렬이라는 거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는 거는 첫 번째 어퍼 트라이앵귤러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숫자가 있고요. 대각선 아랫부분은 모두 다 0으로 채워지고 그 위로는 0이 아닌 애들이 있을 때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합니다. 반대로 lower triangular matrix라는 거는 대각선의 기준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있고요. 로어에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0이 아닌 것들이 있고요. 위로는 모두 다 0으로 맞춰질 때 그럴 때 lower triangular matri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각행렬은 주 대각선 상에서만 0이 아닌 원조를 가지는 정방행렬, 즉 예를 들어 2000, 0300, 0050, 0007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주 대각선 방향으로만 0이 아닌 게 있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럴 때 대각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스칼라 행렬이라는 거는 2000, 0200, 0002, 00, 아이고, 000, 00, 0020, 0002 이렇게 되면 2라는 컨스탄트로 주대각선이 다 똑같죠. 그래서 1000, 0100, 0010, 0001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걸 보고 스칼라 행렬이라고 하고 요 뒤에 대각선으로 모두 다 1로 맞춰진 이런 행렬을 보고 우리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칼라 행렬은 그 스칼라 곱하기 단위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선형 연립 방정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선형 대수에서 사실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연립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행렬도 구해보고 디터미넌트도 찾아보고 또 자, 먼저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은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는데 뭐 A1X, A2X1, 2, B1, A2X1, A4X2는 아이고 3이 돼야 되죠. A3, X1, A4, X2는 B2가 되는 즉 식이 2개, 변수 2개짜리인 연립방정식을 풀어봤었죠. 근데 여러분이 풀 때 어떻게 썼냐면요.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는 5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뭐 3이다.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을 먼저 쓰고 두 번째 식을 두 번째 쓰나 두 번째 식을 먼저 쓰고 첫 번째 식을 쓰나 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결국 같은 말이죠. 식의 위치를 바꿔도 괜찮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2x 더하기 y는 5 첫 번째 식 그대로 쓰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는 똑같이 2를 맞추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서 빼보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6 식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의 식에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0이 아닌 숫자를 곱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생각을 했어요. 이걸 2번이라고 다시 봅시다. 그러면 원래 주어진 1번과 2번을 푸는 거나 1번과 새로 생긴 2번을 푸는 거나 어때요? 결국 같은 이야기죠.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그 얘기에서 요걸 풀어라는 얘기나 요렇게 풀어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돼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같은 시스템, 같은 연립방정식에서 요 놈과 요 놈을 푸세요라는 말과 2x 더하기 y는 5라는 것과 두 개를 더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 새로운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 x, y를 푸세요나 또 같은 얘기죠. 맨 처음에 주어졌던 1번과 2번의 연립방정식을 푸세요라는 말이나 1번과 2번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1번에다 새롭게 더한 요식 1번과 요거를 푸세요 이 말은 전부 다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간법이니 대치법이니 뭐 이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어요. 식 2개, 변수 2개짜리를 풀기 위해서도.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식이 m개가 있고 변수가 n개가 있는 리니어 이퀘이션들의 시스템을 생각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게 무슨 말인지. A11의 x1, 12의 x2, 1n의 xn이 b1이고요. 21의 x1, 2의 x2, 2n의 xn이 b2고요. m1의 x1, m2의 x2, mn의 xn이 bm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1차식들의 x1, x2, xn을 변수로 뒀을 때 전부 다 1승들이죠. 그리고 그 앞에 a, i, j들은 전부 다 컨스탄트들, b, j도 다 컨스탄트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보고 하나의 각각이 전부 다 리니어식, 1차식들이에요. 자, 식의 숫자는 m개고요.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변수는 n개예요. 이미 충분히 사이즈가 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연립방정식 2개짜리 하는 것처럼 뭔가 테크닉이 있으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즉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그대로 줄줄줄 쓰지 않고 매트리스, 금방 우리가 행렬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트리스식으로 행렬식으로 변형을 시킬 건데 어떻게 시키느냐. 첫 번째는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놈에 어떤 벡터가 곱해진 거냐면 변수 벡터 x1, x2, xn. 결과물은 뭐가 나오냐? b1, b2, bm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일행 일열 성분을 곱한다는 얘기는 A11 곱하기 X1 더하기 A12 곱하기 X2 더하기 A1N 곱하기 XN 어디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식에 있죠? 그게 뭐라고요? B1, 그러니까 B1이 써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매트리스 A라는 매트리스 곱하기 X라는 X1부터 XN까지 생긴 칼럼 벡터, 그 다음에 B1부터 B2, BM으로 생긴 칼럼 벡터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요 앞에 있는 개수들만 뽑은 요 A를 보고 우리는 코에피션트 매트리스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는 B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컨스탄트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X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솔루션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주어진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궁금한 거는 목적성은 이거 첫 번째 식도 만족시키고 두 번째 식도 만족시키고 n번째 식도 만족시키게 하는 x부터 x1부터 xn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달고 다니기가 계속 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테크닉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놈을 매트리스 이퀘이션으로 먼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매트리스 이퀘이션을 쓰다 보니까 구하고 싶은 목적성은 자명해요. 뭐죠? 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는 당연하니까 x를 생략을 해버리고요.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뒤에 있는 컨스탄트 요것만 써서 생각을 할 건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해요. 첨가 행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를 바로 유출하시면 돼요. 뭐로부터?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있을 때 이런 식의 여러분이 시스템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행렬식을 생각한 다음에 행렬식에서 구하고 싶은 x는 당연하니까 바로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로 딱 생각을 하시면 아 얘는 리니어 시스템에서부터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시스템을 풀고 싶죠. 그쵸?
자, 시스템을 풀고 싶어요. 리니어 시스템을 풀고 싶어요. 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우스 소거법. 두 번째, 인버스를 이용해서 인버스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 세 번째, 크레머스 방법, 크레머의 방법. 우선 가우스 소거법은 핵심적으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엘리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용하여 엘리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주어진 오규멘티드 매트리스를 간단한 형태의 로우 에셜린 폼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끝에서부터 xn부터 xn-1 하나하나 끝에서부터 찾아 나가는, 대입시켜 나가는 그런 해법이 되겠고요. 인버스 매트리스는 AX는 B라는 걸로부터 여러분들이 A가 정방행렬일 때 A의 인버스가 있으면 X는 A 인버스 B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크레마의 방법은 디터미넌트를 배운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이용하여 공식처럼 유도되는 어떤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요, 가우스 소거법. 이게 비교적 빠릅니다. 인버스 사이즈가 커지면 역행렬 구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도 이미 엘리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만 완벽하게 하시면 1번과 2번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 뭔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로 들어갈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됐어요. 근데 이그젬플이 3x 더하기 3x1 2x2 더하기 2x3 빼기 5x4는 8. 그 다음 0.6x1 더하기 1.5x2 더하기 1.5x3 빼기 5.4x4는 2.7. 1.2의 x1 빼기 0.3의 x2 빼기 0.3의 x3 더하기 2.4의 x4는 2.1 이렇게 생겼어요. 자, 봅시다. 식은 3개, 변수는 4개짜리인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푸세요 라는 말이 있으면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하고 3번식도 만족하는 뭘 구하는 거예요? x1, x2, x3, x4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이런 리니어 시스템을 그대로 두기에는 눈이 어지러우니까 간단하게 매트릭스 형태를 지나서 오규멘트드 매트릭스로 바꿔봅시다. 3, 2, 2, 마이너스 5, 8. 여기 점선에 숨어있는 거는 x 1, 2, 3, 4를 곱해서 1행 1열 한 개 8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0.6, 1.5, 1.5, 마이너스 5.4, 2.7, 1.2,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2.4는 2.1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엘리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요.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식들의 위치를, 순서를 뒤바꿔도 시스템에 변형이 없어요. 말 되죠? 식들의 위치를 뒤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오규멘트드 매트리스를 해놓고 났을 때 이 매트리스 상에서 식들을 서로 뒤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i번째 로와 j번째 행들을 서로 뒤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행과 2행을 뒤바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뒤바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행에다가 적당한 0이 아닌 숫자를 곱해도 시스템에 변화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1번, 2번, 3번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세요란 말이나 2번에다가 여러분이 곱하기 2를 했어요. 아니 곱하기 5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3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1번, 2번, 3번을 만족하는 걸 구하세요나 2번에다가 곱하기 5를 한 거 1번, 그 다음에 새로운 2번, 3번을 구하세요. 만족하는 x들을 구하세요. 전혀 상관이 없죠. 변화가 없죠. 또 하나 i에다가 적당한 c를 곱한 다음에 j에다가 더한 다음에 j번째를 생각하는 거. 이것도 시스템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우리 여기다 5를 곱했죠. 5를 곱하면 3x1 5 곱하면 얼마인가요? 7.5 x2 7.5 x2 5 곱하니까 22 x4 5 곱하면 35에다가 5 13.5인가요? 13.5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새로운 2-였어요. 2번이었어요. 근데 1번에서 2-를 뺀 거를 다시 2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시스템의 변화? 없죠. 여러분이 실제로 연립방정식 변수 2개, 식 2개짜리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오규멘티드 매트리스에다가 여러분이 행들의 위치를 뒤바꿔도 어떤 행에다가 0이 아닌 숫자를 곱해도 어떤 행에다 0이 아닌 숫자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에다가 더해서 새롭게 그 행을 생각해도 전혀 시스템에 변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스템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오규멘티드 매트리스를 변화를 시켜볼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x1을 없애기 위해서는 목표가 여기 3 밑에를 0으로 만들고 싶고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R1에다가 R1 첫 번째 행에다가 3이고 얘는 0.6이죠. 얼마를 곱하느냐? 마이너스 0.2를 곱해요. 그런 다음에 R2에다 턱하니 더해서 새로운 R2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어떻게 변해요? 첫 번째, 세 번째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3, 2, 2, 마이너스 5, 8이 되고요. 0.6이 되죠? 0.6, 0.4, 0.4, 마이너스 1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0.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을 두 번째 식에다가 더하니까 0, 1.1, 1.1, 마이너스 4.4, 1.1이 됐어요. 세 번째는 안 건드린 상태니까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행을 보시면 x1 0 곱하기 x1이기 때문에 x1이 하나 툭 떨어져 나간 상태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요 놈이 불편해요.
하나가 x1이 앞에가 0으로 만들면 얘도 0으로 만들면 조금 더 식이 간단해질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얘는 1점이고 얘는 3이니까 r1에다가 1.2가 나오도록 하려면 마이너스 0.4를 곱한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더해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 2, 2, 마이너스 5, 8. 첫 번째, 두 번째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0, 1.1, 1.1, 4.4, 1.1.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4.4,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1이 됐어요. 어라?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식의 시스템의 변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요 과정을 통해서 뒤바꾸거나 적당한 숫자를 곱하거나 적당한 숫자를 곱한 다음에 더하거나 이런 식의 변형을 주는 거는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해들은 변화가 없어요. 자, 이러고 봤더니 여러분이 새롭게 보시면 새로운 R2 두 번째인가 새로운 세 번째 행을 보시면 두 개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배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행에다가 대치시켜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세 번째에다 더해서 세 번째 행을 만들어 본다는 얘기죠. 두 개를 더해도 해를 구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죠. 3, 2, 2, 마이너스 5에 8, 0, 1.1, 1.1, 4.4, 1.1 더해버리면 0, 0, 0, 0 여기 마이너스죠? 0 이렇게 됐어요. 어라? 처음에는 식이 3개짜리였던 시스템 같았는데 결국 약간의 조작을 했더니 식이 2개짜리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왜? 약간의 변형을 줬더니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식으로 만들어져 버리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슬라이드랑 약간 달라요. 한 줄 더 써볼 거예요. 1.1, 1.1, 마이너스 4.4, 1.1 좀 불편해요. 그래서 두 번째 행에다가 1.1분의 1을 곱해서 새롭게 두 번째 행을 생각할 거예요. 그럼 3, 2, 2, 마이너스 5의 8, 0, 1, 1, 1.1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맨 처음에는 소수점으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3개짜리였던 식이 3개짜리였던 앤데 결국 약간의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해보면 3x1 더하기 2x2 더하기 2x3 더하기 마이너스 5의 x4는 8 x2 더하기 x3 빼기 4x3은 1 이라는 두 개짜리 식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보시면요. 3이라는 숫자 밑에는 00으로 맞춰줬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와서 1이라는 거 밑에 0 맞춰놨어요. 지금 하나만 x1 살아남고 x1 밑으로는 0으로 만들었고요. x2 밑으로 0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폼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로우 에쇼린 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할 때 엘리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엔트리 밑으로는 모두 다 0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의 조작을 통해서 그 다음에 A2 성분 밑으로도 전부 다 0이라는 걸로 만들고 A33 성분 밑으로도 0이라는 걸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밑에 000, 요거 밑에 000 이렇게 생긴 형태를 로우 에쇼린 폼이라고 해요. 더 정확한 정의가 있긴 한데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어요. 그냥 테크닉적으로는 요거 밑에 000을 맞춰주고 얘 밑에 0으로 맞춰주면 계산이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게 바로 로우 에쇼린 폼이다.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우리 해 안 구했죠?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거는 2 더하기 3 빼기 4배 x4는 1이라는 얘기고 3배 x1, 2배 x2, 2배 x3 빼기 5배 x4는 8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보시면요. 지금 식들 한번 보시면 공통적으로 3하고 4하고 3하고 4하고 근데 2는 3하고 4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x2는 1 더하기 4x4 빼기 x3 상태죠. 그래서 x3을 s라고 한번 더 보고요. x4를 t라고 한번 더 보면요. x2라는 건 s하고 t로 연결돼 있죠. 1 빼기 s 더하기 4배의 t. 그러고 봤더니 첫 번째 식에 의미하는 거는 3배 x1은 마이너스 2x2 빼기 2x3 더하기 5x4예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보시면 x2도 s하고 t로 연결되어 있고 x3하고 x4는 임의의 실수 s하고 t라 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 1 빼기 s 더하기 4t 빼기 3분의 2에 s 3분의 5에 t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잠깐만요. 아니네요. 네, 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니까 빼기 요 파트랑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t하고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t. 이게 왜 그냥 2가 됐지? 3x 잠깐만요. 3x1 2x2 2x3 4 맞죠?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8 여기가 타이포네요 여러분. x1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여기 다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 계산으로는 x1은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t가 되네요. x4가 t로 뒀으니까. 그래서 해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지금 결국 구하고 싶은 게 해였죠. x라는 해는 x1, x2, x3, x4인데 요 해는 x1은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t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x2는 1 빼기 s 더하기 4t로 생각할 수 있고 s3은 임의의 실수 s, x4는 t. 여기서 s하고 t는 임의의 실수. 즉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t를 1로 두고 s를 0.2라고 두면요. x1은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1이라는 값이고 x2는 1 빼기 0.2 맞죠? 더하기 4 요런 값이고요. x3은 0.2 x4는 1 요것도 해가 되고요. t를 0.1로 두고 s를 뭐 0.4로 두면 그거에 걸맞게 대입시킨 고놈들도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건요.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것은 선형 연립 방정식을 오규멘트드 매트릭스로 바꿔놓은 다음에 식의 변형을 주지 않는 세 가지 오퍼레이션 할 건데 첫 번째는 행들의 위치를 서로 뒤바꾸는 거, 두 번째는 행에다가 0이 아닌 숫자를 곱하는 거, 세 번째는 행에다가 0이 아닌 숫자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에다가 더하는 거, 이런 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처음에 주어졌던 약간의 복잡해 보였던 오규멘티드 매트리스를 훨씬 더 간단한 형태, 0이 많이 깔리는 형태의 행렬로 바꿔줍니다. 시스템이 변형이 없으니까요. 해의 변형이 없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밑에 식은 0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게 없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건 x2 더하기 x3 빼기 4배의 x4는 1이라는 얘기고,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거는 3배 x1 더하기 2배 x2 더하기 2배 x3 빼기 5배 x4는 8이란 얘기예요. 아, 그러면 3하고 4, 3하고 4 공통적으로 있고 x2도 물론 공통적으로 있지만 첫 번째 식에서 x2는 3하고 4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4x4 빼기 x3으로 놓고요. 그 다음 x1이라는 것은 2, 3, 4로 연결이 돼요. 관계식이.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2x3 더하기 5x4로, 아, 여기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3분의 8이 없죠. 그럼 여기 3분의 8이 들어가니까 해가 2 빼기, 틀리지 않았네요. 2 빼기 t네요. 정정할게요. 2 빼기 t. 이렇게 두고 나면 여러분 x3하고 4는 아무 숫자나 될 수 있어요. 서로 관계식이 없기 때문에 x3이 0.1이면 x4는 뭐 100이어도 상관이 없고, x3을 임의의 실수 s, x4를 임의의 실수 t라고 두면 x2라는 건 s하고 t로 연결되고요. x1이라는 것도 s하고 t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를 이렇게 뽑아보면 사실 해가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는 게 되겠죠. 가우스 소거법이 되겠습니다.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오규멘티드 매트리스를 간단한 형태로 바꾼 다음에 거꾸로 두 번째 식에서부터 정보를 얻어서 첫 번째 식을 얻어 나가는 이런 방법을 보고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그젬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오규멘티드 매트리스가 있어요. 근데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을 봅시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3x1 더하기 2x2 더하기 x3은 3, 2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은 0, 6x1 더하기 2x2 더하기 4x3은 6이에요. 즉 식이 3개짜리고 변수가 3개짜리인 상태입니다. 한번 써봅시다. 자, 시스템이 있어요. 요거 계속 달고 다니기 귀찮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규멘티드 매트릭스 3, 2, 3에 3, 2, 1에 3, 2, 1, 1에 0, 6, 2, 4에 6. 오규멘티드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목표가 요 밑에 0, 0으로 맞추면 편하겠다는 사실이 보이시죠? 왜냐면 0, 0으로 맞추면 x1이라는 거 적당한 숫자를 곱하고 뭐 더하고 막 해가지고 요 0 곱하기 x1이라는 식이 주어지면 0 곱하기 x1이라는 식이 주어지면 여기 끝에 두 개를 x2하고 x3으로 연결된 식만으로 만들어지면 두 개를 만족하는 2하고 3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번식에다가 R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R2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즉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배를 해서 여기 두 번째에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 건드리지 않았어요.
1번은 그대로 뒀어요. 1번, 3번은. 두 번째만 변형을 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0,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나 이거 6이 거슬려요. R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R3에다가 더해요. 세 번째를 R3이라는 거 대신에 요걸 넣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뒀어요. 마이너스 2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죠. 더했네요. 0, 마이너스 2, 2, 0인가요?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상태로 보자고요. 식을 이제 간단하게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 하긴 했는데 보시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세 번째 식을 보시면 0, 0 마이너스 2, 2는 오른쪽이 0이에요. 그런데 이건 눈에 한 번 더 할까요? 슬라이드 그러네요. 슬라이드 상태에서 한 번 더 합시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대신에 여기를 0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를 곱하냐면 6배를 한번 곱해볼까요? R2에다가 마이너스 6배를 곱한 다음에 R3에다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첫 번째 그대로, 두 번째 그대로, 마이너스 6을 곱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을 곱하면 12가 되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보이실까요? 무슨 현상이 생겨버리냐면요. 마지막 행을 보시면 0, 0, 0은 여기 12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0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 더하기 0 곱하기 x3은 12가 나오게 하는 x1, x2, x3을 구하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왼쪽은 언제나 0인데 오른쪽은 언제나 10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x1, x2, x3 있나요? 절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사실 솔루션이 없는 시스템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봤을 때는 해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바꿔봤더니 0은 10이라는 게 유출이 되죠. 그래서 해가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기본 연산을 한번 보시면요. 두 방정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 즉 1번, 2번, 3번을 만족하는 걸 구하세요나 2번, 1번, 3번을 만족하는 걸 구하세요. 같죠? 그거는 행렬에서는 두 행을 교환하는 게 될 거고요. 한 방정식에다가 상수배를 곱하는 거,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거. 이거는 한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걸로 같은 얘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배를 곱해서 다른 방정식에 더하는 거는 행에다가 상수배를 곱해서 다른 행에다가 더하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행동치라고 얘기해요. 이퀴밸런트, 로우 이퀴밸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선형 시스템이 이런 오퍼레이션, 이런 걸 보고 엘리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엘리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변형이 됐을 때 그 변형은 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로우 이퀴밸런트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 같은 해 집합을 갖게 되고요. 자,
이 테크닉을 이용한 게 바로 가우스 소고법이고요. 가우스 소고법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해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로 이퀴벌런트로 만들어 봤을 때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작다면 미지수의 숫자가 방정식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까 이그젬플처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생기고요. 여기 보실까요? 첫 번째 이그젬플에서 여기 보시면 해는 방정식은 하나, 두 개밖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근데 미지수 두 개밖에 살아남지 않았는데 미지수는 1, 2, 3, 4, 4개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생기고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로 이퀴벌런트하게 만들어 봤는데 왼쪽에는 0인데 오른쪽에는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 보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있는 경우를 알 수 있어요.